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키워드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함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한국도 가스 요금을 38%나 올렸습니다. 게다가 요즘 날도 춥잖아요. 역대급 한파로 가스 사용량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즉 단가도 오르고 사용량도 오르면서 실제 우리가 받아보는 고지서에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스 요금이 덜 오른 편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대비 현재 국가별 가스 요금이 비교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의 가스 요금이 수십 프로 오르는 동안 대부분 선진국의 가스 요금은 최소 두세 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국이 가스 원가 대비 가스 요금을 조금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에서 9조 원 정도의 미수금, 일종의 손실금이 발생했고 이를 메꾸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추가로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어떻게 보낼지 몰라도 23년 말 24년 초 겨울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스 요금뿐만 아니죠. 그냥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김밥 천국 가격표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원조 김밥이 1,000원 정도 하던 시절입니다. 아마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년 전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최근 김밥 천국의 가격표인데 원조 김밥이 3,000원이나 합니다. 김밥 천국의 가격이 예전에 비해 3배나 올랐는데 우리 월급은 3배만큼 오르지도 않았죠. 2배도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비는 점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는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상황 자체가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1월 26일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의 상황이 썩 좋진 않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GDP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2년 4분기 GDP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4분기 GDP는 3분기 대비 0.4%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GDP는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체크하기 위해 전분기 대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한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0.4%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이 22년 전체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고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22년 4분기 만의 성장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4분기 상황 빨간색만 보면 대표적으로 민간 소비,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수출 수입 부문에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 부문을 볼까요? 흔히 말하는 내수입니다. 작년 2분기, 3분기 때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와 함께 보복 소비가 발생하면서 내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죠. 영상 초반에 보신 가스 요금 인상 같은 문제가 우리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지갑을 더더욱 얇게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현재 물가가 피크를 쳤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국의 물가 역시 미국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한국 경제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수를 지탱해 온 것 중 하나는 바로 임금 상승인데요. 임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한 것입니다. 22년도에는 임금이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22년에는 21년 대비 임금을 9%나 올렸다고 하죠. 하지만 23년에는 그리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삼성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꺾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도 생각보다 많이 올리진 못할 겁니다. 삼성의 상황이 이러하니 다른 기업들도 임금을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내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면 당연히 지갑을 더더욱 닫아버리겠죠. 어쨌든 22년 4분기만 보면 내수는 0.4% 역성장을 했고 앞으로 당장 내수가 회복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건설 투자 부문을 보겠습니다. 22년 4분기 때에는 0.7%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는데 요놈은 22년 전체로 보면 3.5% 역성장을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23년 건설 투자 역시 증가세로 돌아서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남아있는 규제를 더더욱 풀어야겠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랑인 무역을 보겠습니다. 수출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수출은 22년 전체로 보면
2.9%나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수출이 10.8%나 증가했는데요. 이것에 비하면 2.9%는 낮은 수출 성장률이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그래도 플러스 수출을 기록했다는 것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22년 4분기만 보면 5.8%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나름 선방하다가 작년 4분기에 급격하게 꺾였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것은 한국 수출 금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2월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맨 오른쪽 보면 아래로 뭔가 향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역성장을 기록한 작년 말 상황입니다. 무언가 느낌상 더 아래로 내려갈 것 같아요. 한국의 자랑인 수출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부분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조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2023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수출에 대한 수치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보겠습니다. 검은색 네모 박스 친 부분은 22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수출, 수입, 무역 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1년 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박스 친 부분은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수출, 수입, 무역 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 박스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동안의 수출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습니다. 수출은 줄었고 수입은 늘었습니다. 즉 무역 적자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일 만에 10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2022년 1년 동안 47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20일 만에 10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버렸습니다. 20일 만에 작년 1년 동안의 무역 적자 금액의 20%를 달성해버렸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상황이 심각하지 않나요? 무역 적자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입 실적이 정리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한국 최대의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상황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지난 20일간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1%나 감소했다. 철강 제품, 정밀기기,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 등의 수출 금액도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심상치 않다. 20일 만에 32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수출은 24.4% 줄고 수입은 9.7% 늘어난 결과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올해에도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올해에도 무역 적자를 달성하면 2년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참고로 2년 이상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낸 것은 90년대 IMF 경제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요즘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무역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도 산업 고도화를 통해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 제품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역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무역 적자 문제는 어느 정도 진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그때그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별로 성장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 산업 중에서 반도체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제조업의 역성장 폭이 매우 큽니다. 22년 4분기에만 4.1%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업별 성장률을 차트로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제조업의 하락이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조업은 2, 3, 4분기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 4분기까지의 상황입니다. 22년 4분기까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긴 했어도 흑자를 기록했었거든요. 하지만 23년부터는 몇몇 분기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레포트에 따르면 23년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성장률은 더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즉 한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한국의 GDP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한국의 GDP 성장률을 차트로 나타낸 것인데요. 최근에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작년 4분기 때 0.4%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차트가 어째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툭툭툭 떨어지면서 하다가 으악! 설마 아니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